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온종일 당신을 괴롭히나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평온을 지킬 때입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수많은 삶의 무게와 역경을 견뎌내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때로는 사소한 한마마저도 마음을 깊이 흔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말은 가장 깊이를 파고들며 때로는 어떤 날카로운 건기가 더 깊은 상처를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방이 아니라 당신의 모두 아픔은 외부의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우리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억지로 참고 견디라는 조언도 무조건 밝게만 생각하라는 강요도 아닙니다. 대신 아픔의 본질을 다르게 인지하는 법, 그리고 그 말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를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타인의 시간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상처받지 않는 7가지 삶의 지혜를 깊이 있는 통찰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마음이 흔들리는지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기.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며 수많은 경험과 시련을 이겨냈어도 타인의 마음에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든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는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세심하고 진정성 있게 삶을 살아왔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들은 되게 책임감이 강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아픔을 더 깊이 느끼기 쉽습니다. 우리가 동요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 숨겨진 약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비난이 유독 크게 들린다면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고 nolo하고 어떤 날은 감격으로 마음이 무너져 가벼운 말조차 무거운 돌처럼 느껴지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때는 타인의 무심한 말도 나를 겨냥한 공격처럼 다가옵니다. 이처럼 상처는 어느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지쳐있는가? 내 마음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아픔의 원인을 찾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묻지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정확한 해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말에 동요하는 또 다른 까닭은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치고 싶은 열망 때문입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고 타인에게 피를 끼치지 않으려 애써왔고 누군가의 주변 사람은 마치 외부인 객관적 평가처럼 견고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언제나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상대방의 주관적인 시각일 뿐이죠. 그리고 그 시선은 상대의 기분, 처한 상황, 심리적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혹시 내가 부족한 걸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분명히 속삭입니다. 나는 지금 지쳐있어. 누군가의 말보다 내 마음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이 작은 시기에 기억했던 것이 아픔에서 벗어나는 가장 힘든 마음을 공유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상처의 절반은 치유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말의 공격을 직접 받지 않고 거리를 두는 지혜. 상대방의 말이 마음에 와닿는 순간은 순식간 같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 간격을 인지하고 공유하는 것이 아픔을 줄이는 핵심적인 지혜입니다. 말의 화살을 정면으로 맞지 않고 살짝 비껴 나아가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말을 건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말이 마치 나를 향해 정확히 겨냥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곧바로 마음 깊이 파고들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발언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에서 흘러나온 것일 뿐입니다. 그 진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말과 나 사이에 얇지만 견고한 장벽이 생겨납니다. 거리두기는 상대의 말에 무관심해지거나 차가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곧바로 마음의 핵심이고 막아주는 강력한 대응하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발언은 지금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내면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그 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픔은 자신과 동일시될 때 발생하고 분리될 때 소멸합니다. 또한 거리두기는 상대방의 표현 양식을 그 사람의 고유한 성향으로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친 표현을 쓰는 말은 대개 자신의 감정에 대한 그리고 사람의 그 말이 당신을 향한 것처럼 들릴지라도 실제로는 그 사람을 대하여 일어나는 것이 생긴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말이 나를 정의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그 말은 더 이상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닌 단지한 사람의 미숙한 혹은 감정적 응어리가 만들어낸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저 하나의 현상일 따름입니다. 말에 대한 거리두기를 익히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르더라도 그 감정이 나를 압도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통제권은 상대가 아닌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언어의 화살이 내 마음을 꿰뚫기 전에 그 말과 나 사이에 작은 여백을 줍니다. 이것이 아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 말을 쉽게 감정을 파악하는 상태입니다. 상대 말이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그 말 자체의 행동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을 우리가 진실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픔을 주는 말의 대부분은 그 사람이 진심이나 참된 사실이 아닌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면 말의 방향이 전환되고 아픔의 무게 또한 크게 변화합니다. 상처를 주는 말의 근원은 대개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피로 불안정 또한 멀쩡한 압박감 또는 해소하지 않은 오래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그날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생각이 놓여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따라 말의 색깔은 달라집니다. 본래는 친절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냉정하게 말하는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뭔가 나타나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타인에게 말할 때 그 말의 사실 그 사람 자신의 말을 진정한 기능을 파악하고 아픔을 줄여드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그 말이 내 대한 판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 상태가 표출된 결과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화를 내며 내게 아픈 말을 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씨름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 순간 그 말의 날카로움은 당신의 마음에 박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스쳐 지나가는 소리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나쁜 말의 성장 과정과 살아온 경험도 포함됩니다. 평생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온 이들은 쉽게 남을 비난하고 늘 비교
비교 속에서 성장한 이들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우월감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 말은 그 사람 내부에 축적된 무게가 밖으로 새어나온 것을 지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이유는 그 말의 근원을 보지 못하고 오직 말 자체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 뒤에 숨겨진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당신을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그저 한 사람의 피로, 한 사람의 미움과 한 사람의 아픔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통찰하는 시각이 생기면 상대방의 말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말은 그대로 들리지만 마음에 직접 닿지는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러갈 따름입니다. 같은 말의 진정한 근원을 찾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 말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나를 공격하는 말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방법. 타인의 말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말이 마치 내 존재 자체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라는 사람 전체가 비난받고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마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픔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그 말과 나 자신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이 던진 말은 당신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흘러가는 소리이자 상대방의 감정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모습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나라는 존재와 연결시키면서 아픔을 더욱 키워버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무심코 당신의 말을 전체가 단정 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의 의미를 자신과 결부시킬수록 아픔은 깊어지고 오래 지속됩니다. 자신을 분리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과 당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주관적 생각을 보이며 그 생각이 반드시 진실이 아닌 사실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진실은 저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면 마음의 중심에 안정감이 생기고 상대방의 말이 직접적으로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분리는 무시하거나 반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자마되 그 말이 내 마음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문을 닫는 행위입니다. 또한 분리는 감정을 침착하게 관찰하는 그 감정에서 한 걸음 이 과정에서 감정은 당신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머무는 감정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말로 인한 아픔들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자신을 분리하는 능력이 생기면 상대방의 말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신의 세상은 당신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연습은 조용하지만 가장 견고한 마음 단련이며 이 단련이 계속될수록 아픔은 점차 당신 곁에서 멀어집니다. 첫 번째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진실을 더 신뢰하는 마음.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타인의 평가를 너무나 쉽게 사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닌 단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상대방의 경험, 성격, 감정, 아픔, 심지어 그날의 날씨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처럼 항상 변동하는 것이 내 삶의 기본도 삶의 실현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실은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직 감당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조용한 존중일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둔해. 당신은 너무 민감해.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모든 말들은 평가일 뿐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실은 당신이 얼마나 타인을 배려했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며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책임을 지며 살아왔는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타인의 평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고 나의 진실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정확할까요? 당연히 당신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순간을 견뎌낸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의 말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마음은 쉽게 동요합니다. 칭찬에 들떴다가 비난에 한순간 무너지고 이렇게 감정이 요동칠 때 그러나 자신의 진실을 중심에 두면 타인의 말이 크게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좋은 말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아픈 말은 조용히 흘려보내며 마음의 평정을 지키게 됩니다. 자신의 진실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쌓이면 타인의 말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흔들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저 날아왔다가 흩어지는 소리처럼 지나갈 따름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중심에 세우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누구의 말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6번째, 내면의 약한 부분을 보살피는 치유의 방법. 타인의 말이 유독 아프게 다가오는 순간은 그 말이 내면의 약한 지점을 정확히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픔과 오래된 기억이 있습니다. 타인의 한마디에 쉽게 동요하고 애써 버티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삶에서 많은 것을 감내했고 타인에게 아픔받지 않으려 참고 견뎌왔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내면의 약한 부분을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약함을 당신 자신의 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연약한 마음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그 연약함은 더 커지고 타인의 말에 더욱 쉽게 동요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 부분에 약간 취약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그 약점은 더 이상 당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치유의 두 번째 방법은 그 약한 부분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민감하니? 왜 이렇게 아픔을 잘 느껴? 라고 질책하면 마음은 더욱 움츠러들고 약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면 달라집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래서 작은 말에도 마음이 동요하는구나. 이렇게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는 순간 마음 깊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고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치유 방법은 그 약한 부분에 쌓여있던 오래된 감정들과 조용히 마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던 마음 억울했지만 참고 넘겨야 했던 순간들, 말로 다 할 수 없이 서러웠던 기억들,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형성합니다. 그 감정들이 나보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적절히 표현되지 않는 나는 그때 너무나 외로웠어. 나는 그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어. 이 문장이 들리는 순간 그 약한 부분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장 바랐던 것은 책임이나 질책이 아니라 그저 이해받고 싶었던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치유법은 스스로에게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억지로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란 조용히 쉬어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지킬 때조차 나는 내 편이야 라는 사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야 라는 진실을 기억할 때 약한 부분은 더 이상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지혜의 자리로 바뀝니다. 내면의 약한 부분을 돌보는 이 과정은 결국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이 성장하면 타인의 말은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 습관 만들기. 마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은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조용한 연습이 쌓여 습관이 되고 그 습관들이 모여 당신만의 평온한 내면의 공간을 만듭니다. 말에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리는 습관을 짓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말을 즉각적으로 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반응하기보다 한 박자, 아니 두 박자 정도 천천히 시간을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말은 날카로움을 느끼고 당신의 마음은 평정을 되찾습니다. 이 간단한 멈춤의 습관이 아픔의 깊이를 크게 완화시켜 줍니다. 두 번째 습관은 스스로의 진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모두 진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속에서 나의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성실히 살아왔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는 부족함 속에서 이렇게 자신을 지지해주는 한마디는 어떤 부정적인 발언보다 훨씬 세 번째 습관은 내 감정을 흐르는 물처럼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감정은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한번 거세게 밀려오지만 반드시 밀려갑니다. 내가 느끼는 아픔도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말로 아픔을 지는 사람보다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언제나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겪고 있는 날은 되게 크게 변하고 그를 쉽게 이해하게 합니다. 내 마음을 다시 떠올리고 그들의 말에 더 오래 머물고 마음을 빠르게 치유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내 마음의 중심을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삶의 기준에 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순간은 대개 내 기준이 동요할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 찾아보면 타인의 말은 그저 외부에서 들려오는 흐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준이 내 마음에 깊게 자리 잡을 때 외부의 소음은 점차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습관은 당신의 마음을 매일 조금씩 보살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몇 분 동안 오늘의 감정을 정리하고